인천공항 제1터미널 메인 로비의 한켠에는 작은 공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어요. 공항 측에서 여행객들의 편의와 문화적 체험을 위해 설치한 개방형 피아노죠. 오고 가는 여행객들은 가끔 발걸음을 멈추고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한 곡을 연주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가끔 짧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기도 해요. 이른 아침 공항은 아직 한산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공항 바닥을 꼼꼼히 청소합니다. 박순희는 옅은 회색 공항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왼쪽 가슴팍에는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박순희라고 적힌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밀대를 밀며 바닥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순희는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피아노 주변을 떠날 때마다 박순희는 걸레를 들고 피아노 주변으로 다가가 먼지를 닦습니다. 때로는 피아노 옆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해요. 공항 직원 몇 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박순희를 지켜봅니다. 저 할머니 오늘도 피아노 주변만 맴돌고 있네요. 남자 직원이 말합니다. 매일 같은 일이죠. 피아노 닦는다고 하면서 건반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자 직원이 대답합니다. 한 번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설마 치려고 했던 건가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왔을까 싶은데 피아노는 무슨. 남자 직원의 말에 모두 키득거립니다. 그 시각 공항을 찾은 젊은 여행객들도 피아노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박순희가 피아노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보고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저 할머니 매번 저러고 있어. 인스타에서 본 적 있어. 진짜? 난 처음 보는데. 요즘 노인들 진짜 민폐야. 제발 그냥 청소나 하시지. 박순희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리는 듯 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갈망이 교차해요. 박순희는 청소를 마친 후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긴 호흡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로 다가갑니다. 박순희가 피아노 의자에 앉자 주변이 순간 소란스러워집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진짜 치려고 하나? 아, 이거 웃기겠다. 얼른 찍어. 냉소적인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공항 로비에 퍼집니다. 박순희의 얼굴에는 흐릿한 미소가 어리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입니다. 하지만 박순희의 자세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듯한 손짓으로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립니다. 주변의 시선과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와 대면합니다. 박순희는 건반 위에 올려진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청소약품과 물에 닳아버린 손톱, 곳곳에 박힌 굳은 살. 이 손이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박순희의 시선은 이내 단호해집니다. 주변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아줌마의 피아노 도전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박순희는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박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오른손 검지로
중앙시 건반을 천천히 누릅니다. 단 하나의 음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주변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항 로비 전체가 정적에 잠깁니다. 그 한음, 단순한 피아노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박순희의 손가락에서 나온 그 음색은 어떤 전문 연주자도 쉽게 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 건반을 누르는 강도와 깊이, 그리고 그 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방식까지. 단 한 음만으로도 누군가의 영혼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박순희는 천천히 두 번째 음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왼손으로 낮은 음역대의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죠. 두 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로비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피아노를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갑니다. 비웃음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경외감으로 바뀌어 가요. 박순희는 이제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복잡한 화음과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쇼팽의 녹턴아프, 군호. 이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소품 중 하나가 박순희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깃듭니다. 처음에 비웃던 젊은이들은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연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피아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정장 차림의 서양인 남성이 VIP 라운지에서 나오다가 피아노 소리에 멈춰 섭니다. 그의 가슴에는 VIP 표시가 된 배지가 달려 있어요. 남성은 처음에는 무심코 소리의 출처를 찾다가 박순희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감정이 스칩니다. 서양인 남성은 천천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피아노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시선은 박순희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박순희의 연주는 계속됩니다. 녹턴의 중간 부분,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박순희의 손길은 더욱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연주에 몰입한 박순희는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것도, 특히 한 서양인 남성이 깊은 감정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오직 피아노와 대화하듯 연주를 이어갑니다. 피아노 소리는 공항 로비를 가득 채웁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과 감정, 기쁨과 슬픔, 그리고 깊은 그리움까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순간, 박순희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부드럽게 공기 중에 녹아들며 연주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공항 로비는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박순희는 천천히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박수 소리가 하나둘 터지기 시작합니다. 박순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잠시만요. 떨리는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옵니다. 서양인 남성이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합니다. 그는 박순희 앞에 멈춰서서 한국어로 말합니다. 혹시 선생님, 박순희 교수님 아니신가요? 로비에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순희와 서양인 남성 사이를 오갑니다. 박순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갑니다. 누구시죠? 박순희가 조용히 묻습니다. 서양인 남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다니엘 베르너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아노 주변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다니엘 베르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다니엘 베르너.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고 곧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맞아요. 다니엘 베르너. 지난달 카네기홀 공연으로 화제가 됐던 그 피아니스트예요. 다니엘 베르너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박순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감정이 어려 있어요.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박순희 교수님. 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 터치, 그 프레이징. 세상에 두 분이 계실 수 없어요. 박순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다니엘. 다니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알아보셨군요. 제가 맞습니다, 선생님. 다니엘 베르너. 20년 전 선생님께 배웠던 그 어린 학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아까 전까지 박순희를 비웃던 그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합니다. 한 여행객이 다니엘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가요? 다니엘은 박순희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이분은 제 인생을 바꾸신 분입니다. 박순희 교수님은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 한 분이셨어요. 국립예술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께 1년간 사사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에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공항 청소부로? 다니엘은 말을 이으려다가 박순희를 바라봅니다. 박순희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건 다니엘이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박순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니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내가 그때 그 꼬마였다니. 다니엘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갑자기 박순희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만남을 지켜보며 숨을 죽입니다. 공항 로비에는 알 수 없는 감동이 퍼져나갑니다. 다니엘은 박순희의 손을 꼭 쥔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립니다. 강인해 보이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 노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선생님. 전 항상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갑자기 사라지셨을 때 모두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다니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집니다. 박순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니엘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지만 이내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다스립니다. 괜찮아, 다니엘. 지금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이야.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박순희를 무시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특히 박순희를 비웃었던 남자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박순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박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게 제 바람이었으니까요. 이때 뒤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박순희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예전 기사와 영상들을 찾아내고 있었죠. 박순희 교수님이 맞아요. 여기 1990년대 국제 콩쿠르 수상 당시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 클래식계의 전설이라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다니엘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제가 인터뷰마다 언급했던 내 인생을 바꾼 유일한 스승입니다. 한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 만난 스승님인데 20년간 찾아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누군가가 다니엘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 소리를 키웁니다. 맞아요. 여기 인터뷰에서도 박순희 교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상 속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 피아노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한국의 박순희 교수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영상을 본 사람들의 눈에 이제 박순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외심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변했어요. 이때 공항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혹시 박순희 교수님 맞으신가요? 박순희는 여전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관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허리를 굽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런 대우를 해드리다니. 다니엘이 박순희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말합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모두가 선생님을 찾았어요. 박순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되찾습니다. 긴 이야기란다, 다니엘.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야. 관리자가 다시 말합니다. 교수님, 저희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순희의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모두가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줍니다. 아까까지 비웃던 젊은이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박순희를 바라봅니다. 이제 공항 피아노 할머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래요. 누군가 외칩니다. 공항 VIP 라운지의 조용한 공간에서 박순희와 다니엘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니엘의 눈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남아 있어요.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박순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줄 알았어. 다니엘은 박순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후로 계속 찾아다녔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박순희의 눈빛이 흐려집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20년 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 국립예술대학교 피아노과 정교수 자리,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초청, 세계 각국에서의 연주회 요청. 박순희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묻어납니다. 1970년대 초반 박순희는 유학파 1세대로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국립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죠. 그 당시 선생님은 한국 클래식계의 자존심이셨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의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개인 레슨을 해주셨죠. 박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었어. 눈빛이 달랐지. 다니엘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대학에도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되고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해외로 가셨다고도 하고 심지어 돌아가셨다는 소문까지 있었어요. 박순희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해 겨울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다니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희는 손을 들어 다니엘의 말을 멈추게 합니다. 괜찮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 남편은 대학 교수였고 아들은 의대생이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지. 그들이 떠난 후 피아노를 칠 수가 없었어.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박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어. 피아노도 교수직도 그 세계도 모두 버렸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 그래서 공항 청소부로. 박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곧 이 일이 좋아졌어.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것,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익명성이 좋았지. 여기서는 그저 박순희 아줌마일 뿐이니까. 다니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재능을. 박순희는 다니엘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넌 이해하기 어렵겠지. 하지만 내게는 이 삶이 필요했어. 피아노를 떠나 있던 시간이 나를 치유했단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니 내가 남긴 음악의 씨앗은 여전히 자라고 있는 것 같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박순희의 얼굴에 붉은 빛이 드리우면서 젊은 시절의 면모가 잠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난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피아노를 닦는 게 좋더라고. 가끔 아무도 없을 때 몇 음 눌러보는 것으로 충분했어. VIP 라운지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질서를 유지하느라 분주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박순희의 연주 영상과 다니엘 베르너와의 만남 장면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어요. 해시태그 공항 피아노 할머니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습니다. 저 할머니가 진짜 클래식 거장이라는 거야? 다니엘 베르너의 스승이었대. 상상해봐. 근데 왜 공항 청소부로 일하셨대?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미 기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박순희와 다니엘은 밖의 소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공항 관리자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이 원치 않으시면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순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니야, 내가 나가볼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니까. 박순희와 다니엘이 VIP 라운지 문을 열고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립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공항 직원들이 먼저 박순희에게 다가옵니다. 아까 박순희를 비웃었던 그 직원들입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 직원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차례로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그저 공항 청소부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직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피아노 앞에서 박순희를 비웃고 조롱했던 젊은이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섭니다. 아까 정말 무례했어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박순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한때는 젊었어요. 이해합니다. 이때 기자들이 앞으로 나와 질문을 쏟아냅니다. 박순희 교수님, 20년간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왜 갑자기 음악계를 떠나셨나요? 공항 청소부로 일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질문이 계속되자 다니엘이 앞으로 나서서 기자들을 막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모인 사람들과 기자들 앞에서 말을 이어갑니다. 박순희 교수님은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교수님께 배웠고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어떤 마스터 클래스도 이분의 한마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한마디, 한 번의 손길이 제 음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20년간 저는 세계 각국의 공연에서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수님을 찾아다녔죠. 청중들은 다니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받은 듯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연주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다니엘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숙여 그 박수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지만 그 표정에는 담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항 관리자가 다시 앞으로 나섭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피아노 앞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순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희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는 20년간 공항 청소부로 일한 피아노 거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박순희의 연주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공항 청소부로 일해온 72세 할머니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은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화면에는 박순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과 다니엘 베르너와 감격적으로 재회하는 장면이 교차로 나옵니다. 박순희 교수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립예술대학교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음악계를 떠나 20년간 행방이 묘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니엘 베르너는 급하게 예정된 공연을 미루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순희와의 인연을 이야기했어요. 박순희 교수님은 제가 13살 때 만난 스승입니다. 단 1년의 가르침이었지만 그 영향력은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 음악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마스터 클래스도 이분의 한마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기자회견 영상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음악 매거진들은 앞다투어 박순희의 과거 기록들을 찾아내어 기사를 실었고 옛 제자들과 동료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뛰어난 연주와 가르침에 대해 정언했습니다. 박순희 교수님은 한국 피아노 교육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한국 클래식 음악의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 문화예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화부 장관은 직접 박순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국립예술대학교에서는 그녀를 위한 특별 헌정음악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은 앞다투어 박순희에 대한 존경의 메시지를 전했고 심지어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녀를 명예 지휘자로 초청하는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박순희는 조용히 자신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그녀에게 무기한 휴가를 제안했고 언론과의 인터뷰 요청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박순희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때로는 피아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박순희의 의사를 존중하여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20년간의 조용한 삶 후에 갑작스러운 조명을 받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다니엘의 한국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티켓은 이미 매진된 상태였지만 박순희를 위한 특별석이 준비되었습니다. 공연장에 박순희가 나타나자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무대에서 박순희를 향해 깊은 인사를 올렸고 그날 공연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언론사들은 다시 박순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에 박순희는 처음으로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피아노 한 곡 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겸손함과 차분함은 오히려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니 스승으로서 더없이 행복하네요. 한 달이 지난 후 다니엘 베르너의 세계 순회 공연은 다시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순희가 다시 나타나 연주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평범한 오후 박순희는 공항 미화원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그녀에게 고위직을 제안했지만 박순희는 정중히 거절하고 예전처럼 청소부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박순희의 단호한 의사에 공항 관리자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가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일더니 이내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과 기대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박순희는 담담하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대답했죠.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마친 후 잠시 피아노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피아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 모인 것 같았어요. 박순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러나 이번에는 압박이나 요구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박순희를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저분이 피아노 할머니야? 아이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아주 특별한 분이시지. 박순희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피아노 의자로 다가가 앉았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고 피아노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박순희는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청소로 인해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피어날 음악은 누구보다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순희는 눈을 감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멜로디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슈베르트의 즉흥곡 아프 90노 3.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카메라나 휴대폰을 들지 않고 오직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그녀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연주는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5분 정도의 짧은 곡이었지만 그 안에는 박순희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상실과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함. 그녀가 20년간의 침묵 끝에 찾은 내면의 평화가 음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녹아들며 연주는 끝이 났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음악이 남긴 여운 속에 모두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기립박수도 환호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박수였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길을 내어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교수님, 언제든 피아노를 치고 싶으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저 때때로 마음이 내키면 연주하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 피아노를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순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로만 보였던 그녀가 이제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